자, 안녕하세요. 정진환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5차시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배우는 건 이제 저번 시간에 거의 다 끝난다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이제 뭐 새로운 내용을 배운다기보다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제 창의성을 발휘해서 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에 점점 가까워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6차시까지는 선생님이 뭔가 과제 형태로 내줄 테고 아마 7차시, 8차시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뭔가를 설계해서 정말로 나만의 멋진 작품을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또 머리가 아플 거야. 왜냐하면은 이제 머리가 아픈 거는 기분 좋은 머리 아픔. 뭐냐면 나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그런 머리 아픔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과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집합, 집합이라는 걸 배우는데 오늘 집합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해볼게요. 집합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뭔가 큰 걸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걸 기억할 수 있을 거야. begin, x, y, z 하고 집합을 누르고 예를 들면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 중에 뭐 예를 들면은 0, 0, 뭐 그 한 변의 길이가 아니라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가 3이 되게 하는 거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 기억할 겁니다. 원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소개해 보면은 예를 들면 원, 10,2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이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가운데서부터 두 개씩 이렇게 간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사각형하고 직사각형만 가지고 하면은 그 뭔가 이렇게 재밌는 걸 만들기 힘든데 이 직이라는 걸 한번 해보면은 정직구원이야. 정직한 구원이라는 건데 이건 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직을 한번 봐볼게요. 직을 하면은 직에는 세 가지 가지고 안 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 앞에 있는 두 개, 예를 들면 10, 마이너스를 해보고 3이라고 해주면 얘는 실행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우리가 직사각형이라면은 한 변의 길이가 3인 게 아니라 얘를 3,5라고 해가지고 x쪽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3칸 그리고 앞뒤로는 5칸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실제로 봐보죠. 그럼 이런 식으로 10,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아까 전에는 정사각형이었는데 이번에는 직사각형이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제로 우리가 길이를 봐보면은 여기가 치부 좌표가 7이었으면 여기는 13이었죠. 13 빼기 7하면 6이잖아. 그래서 6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y좌표를 봐볼게요. 이번엔 y좌표를 봐보면은 y좌표가 3이었죠. 근데 여기 끝까지 와가지고 여기를 보면은 해봅시다. y좌표가 마이너스 7이야. 그럼 3 빼기 마이너스 7이면은 길이가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x쪽의 길이 y쪽의 길이를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예를 들면 9 같은 경우도 한번 봐보자. 아, 그 전에 9를 보기 전에 우리가 여기다 조건 붙일 수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end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길이가 너무 기니까 z 높이를 한 10 이하로만 해보자. 이러면은 이 높이를 조정할 수 있었다는 것도 잘 기억이 날 겁니다. 자,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만약에 그러면은 얘가 높이를 10 이하, 즉 9층까지 했는데 그리고 하나를 더 붙일 수도 있었어.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은 end 하고 z가 예를 들면 3보다 높다. 즉 얘는 4층부터 9층까지 만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공중에 떠 있는 그 집합 또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활용하면은 뭔가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 수 있을 거다. 건물들을 멋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런 거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3D 프린트로 좋은 제품들을 뽑아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만들면은 사실 3D 프린터는 안 뽑혀요. 왜냐하면 공중에 떠 있는 게 실제적으로 불가능하지. 여기서 뭐 거부 명령을 통해서 발을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직사각형을 밑에다 채워준다거나 그런 방법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 구라는 것도 있는데 이 구가 굉장히 재밌을 거야. 구는 우리가 옆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좌표가 일단 3개가 있어야 돼.
원 같은 경우는 가운데 중심으로 원 기둥을 만들어 놓은 거여서 바닥부터 올라간 거였지만, 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10, 0로 해볼게. 0,0,10이라고 해서 중심을 잡아주고 그 반지름의 길이를 5 정도로 한번 잡아보자. 5로 잡으면은 바닥에 붙으니까 한 3이라고 잡아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이거 익숙해지려면은 다양한 코드를 입력해서 얘네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막 값을 바꾸다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러면 이런 식으로 구가 나왔는데, 선생님 구 같지가 않아요. 자, 구 같지 않은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반지름이 작으면은 그렇게 막 이제 사각형으로 붙인 거기 때문에 완벽한 구 형태로 나오기가 힘들어요. 자, 예를 들면 선생님 그럼 30 콤마 해가지고 좀 크게 해서 13 정도로 해볼게. 자, 이번 좀 그럴싸한 게 나오나 한번 봐볼까? 선생님 예상으로 그럴싸한 게 나올 거거든? 자,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굉장히 구 같지. 그쵸? 뭐 축구공 같기도 하고,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뭐 3D 프린트라는 건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더라도, 뭐 이런 거 구 같은 거로 만들 수 있는 건 다양하겠지. 뭐 공중에 떠 있는 해도 만들 수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로 배운 거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지하고 구만 얘기했어.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자,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과제가 이겁니다. 뭐 반구 모양이 있는데 우리가 구라는 거 한번 익숙해 주잔 말이야. 근데 조건을 추가해서 반구 두 개를 만들어라는 거거든. 위치와 반지름은 바꾸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높이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한번 잡아봐. 그러면서 집합하고 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은 뭐라고 했지? 이 반구가 절대 나오지 않을 거야. 그럼 여기 엔드 같은 거로 우리가 아까 전에 직사각형 높이 조정한 거 있죠? 엔드 같은 거 써가지고 우리가 뭔가 조절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운데가 떨어져 있는 두 개의 그걸 만들어 봐. 직사각형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댓글로 설명해 보자고 했는데 댓글은 안 달아도 좋습니다. 근데 조건을 한 번에 적용하면은 이게 만들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상상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집합을 썼을 때 이 안에다 숫자만 집어넣었잖아. 이 재미있는 거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한 번에 뭔가 피라미드 같은 걸 만든다고 해봐. 선생님이 저번에 과제를 내줬는데 이 피라미드 같은 거 하려면은 한 층 한 층 쌓아서 올렸을 거야 말이야. 지금 예를 들면 이 선생님 거꾸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내봤는데 집합하고 이거 한번 봐봐. 비긴 XYZ 하고선 이거는 정사각형으로 만든 거니까 정해주고 0, 0, 뭐 5층에다 만들 거야. 5층에다 만드는데 자 0,0,5 자 0,0,5 하면 뭐가 되지? 5층에 만드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봐봐. 자 0,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한 변의 길이가 10이 되는 거지. 중심에서 거리가 5가 되는 거. 10이 아니라 11이 되겠네. 그러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5가 되는 거. 이렇게 됐는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엔드 딱 한 층에만 만들어 볼까? Z는 6 넣는 6 이렇게 해보고 이 선생님이 이거를 몇 개를 붙여볼게. 자 봐보면은 그 5층에 한 층 내려서 5층에 만드는데 이번에는 그 중심부터 거리가 4 중심으로 거리가 3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2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1. 자 마지막에 이거 재밌는 표현이다.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없다는 거야.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없다는 건 뭐야? 딱 중심만 만들어지고 좌우로는 가지 못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1이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양을 한번 상상해 볼까? 지금 오른쪽으로 나와 있는 이런 피라미드가 뒤집어져 있는 모양이 나올 거란 말이야. 자, 한번 잘 봐봅시다. 그러면은 이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잘 봐보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 뭔가 중간에 하나 빼먹었다. 자, 못 뺐는지 봐보자. 2층을 안 만들었네. 2층을 선생님 2층을 안 만들었어요. 자 여기 2층 같은 경우는 3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 어떤 규칙이 지금 보이지 않아요? 자, 한 층 한 층 내려올수록 이 중심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도 지금 하나하나씩 줄어들고 있단 말이야.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상상해 보자.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수식 가지고 우선 얘기해 볼까요? 수식 가지고 지금 여기가 z에 따라 가지고 이 z 값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 길이가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z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 Z가 아니라 Z-1인데요. 그래 Z-1이라고 써보자. Z-1이라고 써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Z가 6이라고 돼 있었잖아. 이 조건을 지울 거야. 자, 지우면 일단 어떻게 되는지 봐보자. 지우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나올 겁니다. 자, 한번 잘 봐보죠. 어마어마한 게 나왔어요. 자, 실제로 봐볼까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까는 됐던 거지.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은 지금 이 집합이라는 거는 이 첫 번째 줄부터 계속 이거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체크하는 거냐면은 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블럭들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체크하는 거거든. 자, 이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자, 그래도 선생님이 한번 얘기하는 거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생님이 좀 줄여볼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엔드 Z는 6보다 작다로 해볼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럼 좀 줄어들어요. 자, 좀 줄어들었지. 요거 보고 설명해 보자. 자, 여기 안에는 사실 이 모든 공간은 큐브로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자, 그러면 집합 명령을 내린다면은 이 집합이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잠깐만 선생님 메모장 하나만 띄워볼게요. 자, 메모장 떴죠? 자, 여기서 선생님 설명 하나 해볼게요.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좌표가 x, 우리가 이게 x, y, z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러면 x가 마이너스 64부터 64까지. 등호까지 붙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은 이게 다 쓰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생략했어요. 그리고 y도 64까지, z도 64까지. 이 굉장히 많은 공간이란 말이야. 선생님, 그러면요, 128을 총 3번 곱한 것만큼의 그 블럭이 있겠네요. 큐브가 있겠네요. 예, 맞아요. 자, 실제로는 마이너스 63부터 128번이 3번 곱해졌단 말이야. 자, 그럼 이게 숫자가 얼마나 클까? 몇백만이 된단 말이야. 몇백만. 근데 컴퓨터는 선생님이 첫 시간대로 얘기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이 자료들을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럭을 다 체크하면서 이 조건에 맞을 때 블럭을 만들게 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블럭 좌표 한번 찍어보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5 같은 거 있지? 쭉 가다가 이걸 보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5에 이 조건이 맞는 거야. 무슨 말이냐? Z가 4면은 정 004 여기에 위치에 해당하면서 6층보다 작은 거야. 자, 즉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요 안에 있는 블럭을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한 거잖아. 근데 Z가 아까 전에 방금 전 4라고 했지. 뭐 그러면은 우리가 자 다시 한번 봐볼까? Z가 예를 들면은 5구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5. 이 딴 데는 공중에 있을 때 예를 들면 7층, 8층에 있을 때는 이 조건 7, 8층에 있을 땐 이 조건에 안 맞아. 6보다 작지 않지. 이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쪽엔 블럭을 안 만든단 말이야. 큐브를 안 만들어. 근데 Z가 5층에 오는 순간 5층에 오는 순간 이 정 5층이라고 했지 지금. 자, 5층에 오는 순간 정 004에 맞는지를 얘가 체크를 한 거야. 그럼 지금 보면은 004에 맞지. 마이너스 4라는데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게 맞잖아. 자, 예를 들면은 요 블럭을 또 봐보자. 한 가운데 있는 요 블럭을 봐볼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선생님 00을 찾으려고 그래. 00. 자, 005 있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정 005에 맞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안에 블럭을 채운단 말이야. 자,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따라서 저 조건에 맞는 집합들을 다 모은 것이 바로 요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쉽지가 않지만 우리가 한 층 한 층 잘 따져보잔 말이야. 다시 오른쪽을 다시 한번 글을 봐보면은 선생님 요거 메모장 다시 닫아볼게. 자, 그럼 여기서 조건을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 여기서
6이라면 Z가 5라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블럭이 생겼다고. 쭉 가다가 4면 004 이 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이 블럭이 생겼다고. 즉 이런 식으로 쭉 길게 되어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Z라고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차이는 안 나요. 지금 교재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뭐 선생님이 썼던 게 아니라 편집해서 올린 건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자, 다시 보지만 우리가 여기가 Z고 Z면은 이 Z 값들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로 줄일 수 있다고.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거 하나 있죠. 여기 16이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 있잖아. 이 부분처럼 이 뒤에 부분에 코드를 바꾸게 되면은 이 모양이 바뀝니다.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그림이 살짝 다르지? 그래서 여기 Z-1로 해야 사실은 위에 거 같은 그림이 나오는 거야. 자, 6이면 5, 5면 4, 4면 3. 그렇기 때문에 Z값보다 하나 작은 길이가 Z값보다 하나 작은 거로 우리가 잡아준다고 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고. 자, 이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자, 근데 이걸 한번 봐보자. 그럼 거꾸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꾸로 돼야 되면은 선생님이 이것도 설명을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 그 Z6이라는 건 일단 그대로 남겨놓자. 6보다 작은 부분은 우리가 일단 6보다 작은 부분만 일단 만들어 보자고. 그럼 여기를 봐보면은 선생님,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이게 넓어져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즉 정사각형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져야 됩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6층에서는 주변으로 거리가 0이 되면 제일 좋겠어. 자, 이렇게 써볼게. 자, 선생님이 뭔가 잘못됐어요. 자, 됐지. 6에서부터의 거리가, 그 6에서는 가운데로부터의 거리가 딱 제로면 좋겠어. 딱 그 자기 자신만 나온다는 거지. 근데 한 층만 내려가 봐. 5층이 됐다고 봐봐. 5층. 잠깐만, 요거를 7로 바꾸는 게 좋겠네, 그러면. 자, 그럼 5층이 됐다고 해보자. 그럼 6-5가 되면은, 거기서는 6층에서는 거리가 1이 생겨. 그럼 조금 넓어져. 그리고 Z가 예를 들면은 6 다음에 5 다음에 4가 됐다고 해봐. 4. 그럼 한 층 한 층 내려서 4가 되면은 그때는 이 값이 2가 되는 거지. 그때는 이 값이 2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2가 되면 또 넓어져. 또 한 층 더 넓으면 또 넓어져.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0층이 되게 되면은 그 0층에선 거리가 한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6씩 생긴단 말이야. 굉장히 넓어져.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점점 이 정에 의해서 정 명령어에 의해서 중심부터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지. 자, 실제로 실행해 볼까? 우리가 원하는 피라미드가 나오나 봐보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Z값이 변함에 따라 가지고 점점 밑으로 넓어진다. 다시 보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6층일 때는 거리가 1이었고 0이었고 그리고 5층일 땐 거리가 1이었고 4층일 때는 거리가 3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점점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거지.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사실은 자, 봐볼게. 사실은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굉장히 밑으로도 크게 나와 있어요. 엄청나지? 자,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런지 상상해 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자, 왜 그런지는 당연한 거거든. 우리가 빼기를 생각해봐. 빼기를 생각해보면은 Z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돼도 이 값들은 점점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지하로는 어마어마하게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만약에 그걸 막으려고 하면 어떡할까? Z는 0보다 큰 데를 만들자. 이러면은 당연히 이번에는 밑으로 내려와도 지금 옆에 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도 이제는 더 이상 이상한 모양이 생기지가 않아요. 없죠. 자, 여기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밑에는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자,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선생님 뭐 새로운 거 배우지 않는다고 했는데 너무나 어려운 거 아닙니까? 자, 너무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Z의 층에 따라 가지고 층에 따라서 명령어도 우리가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여기 포함되는 거 명령어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뒤에도 하나 또 재밌는 거 하나 써놨는데 이거 뒤에다가 세미콜론을 하나 붙이면은 맨 처음에 모양 자체가 달라집니다. 요거는 좀 참조해 주세요. 자, 봐볼까요? 세미콜론 붙인다고 달라지는 거 없나 본데? 자, 다시 한번 봐볼게. 뭐가 달라진 거지?
달라진 거 있죠? 자, 뭐냐면은 세미콜론을 붙이면 우리가 참조를 할 수 있도록 좌표축 이렇게 쫙 나와요. 여기다가 하나만 더 붙여볼까? 하고 아이템, 여기다 아이템을 붙일 수가 있어요. 아이템은 4라고 바꾸면은 이 밑에 모양도 확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금 그 첫 번째 거에 설명이 길어졌는데 이 뒤에 게 다 바뀐다는 거야. 아이템 4를 하면은. 자, 여기서 재밌는 걸 하나 좀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자, 활동 3번 봐봅시다. 활동 3번 같은 경우에 피라미드를 만들어 봤는데, 이것과 똑같이 한 번만 더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고, 활동 4번은 보면은 우리가 이 Z 값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게. 요 조건에 만족하는 걸 해보는 거거든. 요 조건에 만족하는 거. 그럼 여기에 예를 들면은 선생님 요거는 간단하게 해볼게. 0.2 곱하기 요거 하나만 해볼게. 하면은 모양이 뭔가 많이 달라질 거야. 자, 모양이 많이 달라지지. 0.1로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요거는 6이 아니라 예를 들면 20 정도로 해볼까? 0.5로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피라미드 모양은 아닐 거야. 선생님 그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 자, 한번 봐보자. 아, 선생님 7층까지밖에 안 했구나. 자, 7층까지밖에 안 했으니까 이것도 지워보도록 할게요. 이 조건도. 자, 우리가 많은 코드를 실행해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좀 뭔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 뭔가 다르지. 뭔가 달라요. 좀 더 이게 경사가 높다고 해야 되나?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 이것들을 선생님이 이거 문제 바꿀게요. 문제 바꿀 건데 뭐라고 할 거냐면 댓글로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좀 간단하게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문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아, 문제를 그렇게 바꾸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은 여기다가 두 개를 만만한 피라미드 두 개를 자유롭게 만드는데 여기 이거 선생님 기억납니까? 자, 예를 들면은 여기에 여러분들 이 코드를 써봤다고 쳐보자. 이 코드를 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다 이런 식으로 쓰세요. 여기다가 두 개 쓴 다음에 0.5가 곱하여지면 뭐가 어떻게 돼서 완만해진다. 자, 이거 각 줄마다 이거 써야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쓰면 돼요. 요거 한번 해보고 활동 5번은 여기 보면은 여기 뒤에다가 우리가 선생님 여기 한번 해볼게. 세미콜론을 쓰고 아이템 예를 들면은 20이라고 한번 써볼게.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템 번호로 이 집합의 원소들을 만듭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아이템 20의 모양은 굉장히 특이한데,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오늘 거 조금 어려워. 자,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댓글이라고 썼는데 여기에 이거를 실행시켜보고 코드를 입력하고 여기다가 그냥 입력하세요.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은 집합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 써볼게. 요거 하고서는 샵샵하고 자, 여기에 이유를 쓰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그 두 개 이렇게 세미콜론을 쓰면은 우리가 이 부분은 상관없이 실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행에도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목을 여기다 실행 결과를 쓰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꼭 여기다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유를 도저히 설명하기 어렵다, 뭐 그런 친구들은 그냥 그 코드만 제출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이유를 써주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 과제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어렵다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여러분들 창의성을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한번 문제를 잘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번엔 어려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내용들은 선생님한테 개인톡을 주면 선생님도 개인톡 준다고 바로바로 대답은 못 해줘요. 가끔 가다가 하루 정도 늦을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선생님 최대한 빨리 답을 해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잘 모르겠는 내용들은 꼭 선생님한테 그 카톡을 보내가지고 아니면 밴드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밴드를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것도 나갈 테니까 자, 쉴 사람들 쉬시고 다음 과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